안녕하십니까, 셀레발TV 셀파입니다. 오늘 59번째 셀레발은 일본 기행 3탄으로 무대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역사의 어지러운 전국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썰을 풀어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중세의 삶 연결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도 익히 많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직전신장,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성격적으로 보면은 풍우나 오다 노부나가는 파괴의 영웅으로 기존의 일본이라는 집을 부수고 통일 일본이라는 집을 지을 계획을 마련한 불같은 성격의 인물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유일하게 천민 출신으로 집을 지을 틀을 닦은 지략에 능한 인물이지요. 마지막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 위에 일본 통일이라는 집을 완성한 인물로 대기만성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부분 잘 아는 얘기지만 이 세 사람의 성격을 비교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는 새는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꾀가 많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는 새는 울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긋하고 신중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는 새는 울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깊은 설명을 해준 신창호 교수는 오사카성 천수각 입장 시 당시에 쓰던 대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포를 보면서 의미를 재미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깊숙이 스며있는 무대포의 유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시대인 1543년 명나라와 거래하던 포르투갈 상선이 표류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조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새를 잡는 총이라 하여 조총이라고 했지만 일본에서는 철로 만든 포라고 하여 철포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의 조총은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았습니다. 파괴력도 뛰어나지 않았지요. 재장전을 위한 시간이 많이 걸렸으며 비가 오면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단점들이 극복되었지요.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을에 떠올리는 무기가 바로 조총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 조총은 실제 성능보다 공포를 주는 무기였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조총 부대를 육성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조총이 처음 전래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총이 일본에서 급속히 퍼진 것은 이들이 총포의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철포가 일본어로 대포인 것입니다. 무대포의 어원은 무철포로 이 시기에 큰 획을 긋는 사건, 즉 나가시노 전투로 인해 무대포의 뜻은 앞뒤 생각 못한다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가시노 전투는 1579년에 벌어졌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마병을 가진 다케다 가스요리 군대와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벌인 전쟁이지요. 나가시노 성을 빼앗기 위한 전투에서 연합군은 당시로서는 최대의 철포 부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즉 조총으로 무장한 대포 부대와 조총의 성능을 무시한 무대포 부대가 맞붙은 것이지요. 그 결과는 무대포 부대의 참패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철포도 없이 무작정 싸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철포, 즉 무대포라 하면서 지금의 무대포가 된 것이지요. 무대포 근성, 무대포 정신은 그저 죽음을 뻔히 보면서도 발악을 했던 역사였습니다. 어떠한 타협이나 계획 없이 마구 밀어붙이는 것을 보고 무대포 또는 무대뽀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대뽀라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기도 하지요. 어떤 회사는 무대포 정신, 무대포 근성을 가져야 한다고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은 무대뽀라는 말을 표제어에 올리고 깊이 생각하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맞게 적으려면 무대뽀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대뽀인지 무대포인지 헷갈리지요.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을 생각하면 무대포가 맞을 듯 합니다. 어차피 일본식 한자의 발음에서 온 것이라면 막무가내 무모라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